서울 집값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집값 같은 경우는 그 KB 원래 주간시 계열이 나오는데 네. 금요일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은 이제 설 연휴를 해가지고 주간시 계열이 안 나왔고 이번 주 거를 한번 보면요. 1월 달 거 월간시 계열입니다. 이건 월간시 계열인데 보면은 매매가가 그러니까 하락장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매매 변동률을 보게 되면은 빠진 곳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요거는 같은데. 전세 변동률인데 전세 변동 동작구 전세가가 0.05% 하락한 거. 네,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지금 현재 2022년 1월 달에 서울의 상승률이라고 그죠? 표현을 하자면 네네. 우리는 지금 언론 기사에서는 뭐 하락 반전, 물론 이제 그 아까 보셨던 기사 중에 그 마이너스 0.02로 하락이 됐다라고 하면 한국 부동산원 자료고요. 네네. 이 자료는 KB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나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KB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하락 반전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무슨 바닥을 친 것처럼 지금 꼬꾸라진 것처럼 보여지는 느낌이 있지만 네네. 지금 보셨던 그 서울의 분위기 자체는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맞으나 구별로 보게 되면은 높은 지역도 꽤 나오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0.2% 오르는 거 이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작년이 막 월에 1%씩 오른 게 그게 엄청 급등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죠? 그 0.2씩 오른 것도 계속 오르는 그건데 이걸 합산해버리게 되면 엄청난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의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 0.23이 수치상으로 되게 낮아 보이는 건 맞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것 대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월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승세 둔화라고 봐야 되지 이걸 가지고 하락세 전환이라고 볼 정도의 상승률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다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서울이 0.23인데 강북 전체가 그렇고 강북구가 0.2 보면 용산구 같은 경우 많이 올랐어요. 강남구 그러니까 용산, 강남, 서초 이런 데가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미시적인 그 동네를 보면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노도강이라고 부르는 적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지금은 보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는 하는데 못 들어가는 곳. 결국 지금 자금의 수요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 지역으로 그 비싼 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주고 들어가는 지금 현재의 분위기다. 아직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하는 노도강 지역의 상승률 자체는 낮은 거는 대출 규제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왜곡돼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지 하락 반전이 좀 확실하게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경기도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동안구 안양이죠. 안양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안양이 보면은 전세가율도 엄청 빠지고 있고, 저 만안구도 빠지고, 이쪽은 확실히, 그리고 이 성남 쪽도 수도권 쪽이 조금 들쑥날쑥하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서울하고는 좀 분위기가 틀린 거예요. 입지적인 측면에서.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뒤를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조금 전세가 매매가 상승이 높은 곳이 흔히 말하는 외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요. 오산, 파주, 이천, 안성, 김포, 양주, 광주까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2,000원 1% 올랐네요.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보지 않던 곳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모든 지역이 떨어지거나 모든 지역이 오른다고 하면 뭐 이거 미친장이다 또는 뭐 침체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서울은 대출 규제가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엄청나게 오르고 경기도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출 규제는 있을지 몰라도 그동안 안 오른 것들이 올라요.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그 중위권 지역들은 지금 되게 많이 흔들려요. 근데 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그 집을 구하느냐? 대출로 구하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대출 규제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들은 집을 사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구나라고 하는 게 여기서 보여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대출 규제 영향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인천 같은 경우도 네. 중위 가격이 대출 규제권에 있는데 네. 인천 상승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급등장입니다. 이거 0.45 전체 0.45고요. 서울 2배 상승했어요. 네. 그래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조금 주춤하고 네. 전세가율은 부평구가 좀 주춤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저는 네. 인천 공급 많다고 사람들이 네.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인천에 대해서 주저하는 분들도 많이 네, 맞아요. 계시거든요. 이 인천 실수요가 엄청 강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이라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앞으로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 네네. 인천 공급 물량 진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던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천의 공급 물량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하나만 있느냐.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네네.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인천의 매매가 상승률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공급 네. 물량의 증가로 인해서. 근데 네네.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인천의 집값이 어쨌든 물론 작년부터 지금 올해 초까지 지금 그래도 오르는 폭이 되게 굉장히 높은 편인데 네. 그게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서울을 못하면서 경기도로 가고 또 경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인천으로 가고 하는 약간 밀려오는 효과?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인천, 그렇게 따지면 연수구가 안 올라야 되는데 인천 연수구는 송도가 있는데. 그쵸. 경기도에 밀려서 인천으로 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표현 자체가 까딱하면은 이구망천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 유튜버로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단 그럼 먼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통상적으로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가격대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이군요. 네. 아마 올 한 해는 양극화가 좀 많이 심할 거라고 보여져요. 인천 양극화가 예, 있을 왜냐하면 거다. 입주 물량 때문에. 네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연수구라든지 그 밖에 서울의 진입도가 높은 예를 들면 부평 쪽, 남동 네네. 쪽 이런 쪽의 그 움직임은 여전히 아직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조금 낮다라고 하는 지역 위주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아니 인천 상승이 이렇게 탄탄한지는 몰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구별로 거의 차이가 없이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기도랑 완전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보면 이게 서울이고요. 서울도 보면 구별로 이런 차별화가 나타나고 용산, 강남, 서초 이게 12월 때도 이런 현상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중위 소득이 높은 구들이 네. 많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외곽 지역이 많이 올라가고, 인천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이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급 물량만 가지고 인천 어떻게 될 거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네. 굉장히 좀, 단편적일 수 있다. 네. 또 반대로 하면은 우리가 금리만 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또 GTX만 가지고 어떻게 된다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고. 네, 맞아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인천은 올해는 참 재밌는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투자하신 분한테는 막 쫄깃쫄깃한 한 해가 되겠지만 네네네.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래서 거기는 무시해야 된다거나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네. 일반적인 공급 방향성 자체는 조금의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 자,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네. 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들이 많은 곳이 어디냐, 또는 약간 호재나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마 굉장히 좀 변동폭이 좀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광역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1월 데이터 기반이고요. 2월 첫 주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일 아마 처음으로 나올 것 같은데 KB 월간 시계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부산입니다. 부산부터 보면은 부산은 상승장이 지속된 지가 꽤 됐는데 여전히 오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또 느낌적으로 확실히 거래도 안 되고 이런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이 꺾이는 분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전세가율도 오르고 있어요. 그죠? 오히려 매매 가격은 주춤했는지 몰라도 네. 전세 가격의 변동률, 상승률 자체가 조금 더 높죠. 받쳐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 0.79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부산도 강서구가 있네요. 강서구는 좀 빠졌네요. 네. 부산 분위기는 지금 구별로 보시면은 온도차가 다소 있습니다만 전세가율 상승이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고, 네. 대구는 좀 많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매매 변동률 마이너스 0.04%.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 하락장 들어갔다고 해서 와 대구 진짜 공포에 빠졌다. 네. 우리가 대구 미분양 공포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대구가 하락한다는 얘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그 정도 퍼센테이지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자료 보시면 이 정도거든요. 0.04가 하락하면 변동률로 네. 전국구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죠? 보면은 중구 근데 그 와중에 뭐 남구 수성구는 대구 수성구가 대장이죠. 대구도. 네, 그렇죠. 그런 데는 이제 전세가율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현장 분위기라는 게 있고 이건 통계 데이터니까 네네. 아마 이 데이터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서로 완전히 다 틀리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그 어떤 그 하락에 대한 그 기사 헤드라인을 뽑을 때 보면 앞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대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대구 얘기와 관련된 부분 자체로 보면 이게 혹시 맞는 건 같지만 네네. 또 대구 자체의 상승률, 하락률 자체가 생각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는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크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대구 자체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다른 지역은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면은 우리가 이 상승률이 어떻게 보면 부산이 꺾였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인천도 이제 공급이 근데 인천 상승률이 0.45고 부산 0.32입니다. 대구 하락하는 거에 거의 10배씩 오른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하자면. 근데 대구가 엄청나게 기사량이 많고 실제로 부산이나 인천이나 뭐 이런 상승 지역에 대한 파주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적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곡되기 쉬운데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대구 안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고 대전도 지금 대전은 하락장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세종이 그 메타가 제가 네네. 세종을 넣어놨는데요. 네, 세종은 엄청 빠졌네요. 네, 세종이. 확실히 세종이 많이 빠졌죠. 세종이랑 대구랑 둘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약간 네. 다르네요. 느낌이. 그렇죠. 온도차가 있네요. 네. 근데 이 세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세종이 바로 직전에 가장 많이 오른 곳이잖아요. 네네.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원래 그 가장 많이 오르면 그만큼 골도 깊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현상이 너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하락장으로 또 확대시켜서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전 같은 경우가 요즘 조금 힘이 빠지는 것 같은 건 있어요. 대전 같은 경우 하락률 상위에 대전 이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앞으로는 대구와 세종 얘기가 대전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가지고 너무 판단할 게 아닌 게 다른 지역 바로 옆에 아까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광주라고 있거든요. 그 경기도 광주 말고 전라도 광주. 전라도 광주는 광역시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아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광주는 급등장입니다. 광주 0.87% 꽤 높죠. 월간 기준으로 상승했고요. 전세가도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게 뭐 거품이라고 하기 광주 서구 남구 이런 데는 1%씩 올랐어요. 그럼 이게 진짜 엄청 초급 등장인 거거든요. 네. 1% 오른 거는. 세종이 지금 완전 아작나고 있는데 마이너스 0.57이라는 거를. 그게 세종의 하락이 지금 대전까지 번지고 있고 대전이 지금 2월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대전은 좀 약간 빠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국이 원래 이렇잖아요. 과거부터 서울이 상승장이 아닐 때는 대구나 부산 이런 데가 올라줬었거든요. 그렇게 지역별로 차별화들이 나타났었는데 2021년이 특이하게 진짜 거의 뭐 모든 지역이 작년은 진짜 다 올랐잖아요. 재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그게 특이했던 거고 원래 하락하는 지역이 있는 것이 맞다. 그죠? 그렇죠. 상승다 한다고 모든 지역이 상승하면 그건 미친 장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또 쏠리는 지역도 있고 안 쏠리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나타나는 현상이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하락장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금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까지만 본 것만 봐도라도 네네. 하락장이다라고 느낌이 오는 지역은 실제로 대구와 세종밖에 없어요. 지금. 네. 대구와 세종 정도가 네. 지금 하락장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울산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상승이네요. 표시가 안 날 뿐이지 네. 사실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울산도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전세 매매 양쪽 다 오르고 있고, 전세가 상승률이 더 좋은 거 보면 이제 실거주도 차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매매가가 0.2 정도 상승하는데 네. 전세가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투기 수요로 증가한다라고 보기에는 네, 울산 같은 네네. 경우는 지금 투자 수요들, 투기 수요들이 들어갈 만한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면서 또 갭이 붙거나 이러면 네. 또 사람들로 하여금 또 관심을 보이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네. 나타나게 되겠죠.